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22년식으로 출시되는 기아 소렌토에 대한 연식 변경 정보를 전달드리려 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제네시스 GV80 연식 변경만큼의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렌토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크게 와닿을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 하나씩 상세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연식 변경에서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22년식 신형 소렌토는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살펴보시죠. 22년식 소렌토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출시일은 2021년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곧 22년식 모델이 나올 것 같고요. 익스테리어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아 신규 로고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바뀌거나 하진 않지만 오래전부터 기아는 엠블럼이 문제다. 엠블럼만 바뀌어도 차가 바뀐다 라는 얘기도 많았기에 신형 엠블럼 적용으로 인한 전체적인 차량의 느낌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요. 사륜구동 옵션 선택 시 후면부에 부착되는 사륜구동 엠블럼 또한 4X라는 명칭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엠블럼에 변화를 많이 준 것이 특징이고요. 이번 연식 변경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22년식 하이브리드 모델부터는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하이브리드 계약률이 엄청나게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은 기존과 동일하게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3종으로 유지되며 가솔린 하이브리드 전용 트림이었던 최상위 트림 그래비티가 디젤 모델에서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제 디젤 모델도 더욱 스타일리시한 익스테리어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트림별 옵션 구성은 소폭 변경되었으며 시트 구성은 기존과 동일한 5인승, 6인승, 7인승으로 구성되며 가격은 이전 모델 대비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국산 중형 SUV 혹은 수입 중형 SUV와 비교해보더라도 소렌토만한 디자인을 가진 SUV는 많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출시되는 너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도 아니어서 거부감도 크지 않고요. 우리가 SUV 하면 떠오르는 듬직함, 무게감, 강인함과 같은 요소들을 모두 두루 갖춘 디자인이라 생각되어 신형 소렌토를 보고 있으면 참으로 안정적이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도 동감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현재 신형 소렌토에는 구형 엠블럼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저의 허접한 보정 실력으로 신형 엠블럼을 한번 적용해봤는데 기존과 동일하게 라디에이터 그릴 정중앙에 엠블럼을 배치하거나 혹은 보닛에 위치할 가능성도 기대해보지만 아무래도 보닛 이음새 부분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기존과 동일하게 라디에이터 그릴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실히 엠블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신차 느낌이 확 나는 것 같네요. 기존 소렌토 오너분들도 엠블럼 튜닝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제가 소렌토 오너였어도 신형 엠블럼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륜구동 선택 시에 트렁크 부분에 사륜구동을 의미하는 4WD 배지가 붙게 되는데 22년식부터는 4WD에서 4X라는 엠블럼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최근 출시된 기아 더 뉴 K9에도 사륜구동을 4X로 표시해서 출시했죠. 앞으로 기아는 이런 방식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4WD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사실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바뀌었다는데 의의가 있는 듯 보입니다. 기아 소렌토의 가장 큰 경쟁 모델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 산타페인데요. 이번 세대를 거치면서 소렌토가 산타페를 상대로 판매량에서 상당한 격차를 벌렸습니다. 크기적으로나 옵션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은 두 모델이기에 사실상 브랜드와 디자인으로 인한 선택이 갈리기 마련인데 이번 신형 산타페는 디자인적인 아쉬움이 너무 더 커서 소렌토 판매량에 더욱 날개를 달아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다 명확한 비교를 위해 제가 판매량을 그래프로 정리해봤습니다. 신형 산타페가 출시된 2020년 6월 이후인 7월 달부터 2021년 5월 달까지의 소렌토와
산타페의 판매량을 비교했는데 놀라운 점은 단 한 번도 산타페가 소렌토의 판매량을 넘어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렌토의 판매량이 줄어들 때 8월과 12월 등 산타페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그래도 소렌토의 판매량을 역전하지 못했죠. 격차가 클 때 판매량은 4,000대 이상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대 산타페가 이렇게 힘을 못 쓸 때가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소렌토의 상품성과 디자인이 소비자들의 취향을 저격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2년식 소렌토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세제 혜택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기존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사전 계약하셨던 분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전 계약 중단 사태는 정말 놀라운 이슈였는데요. 세제 혜택을 당연히 받는 줄 알고 하이브리드를 사전 계약했던 소비자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의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었는데 22년식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건 바로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기존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은 배기량과 연비로만 구분하여 1000cc 미만 경영 모델은 연비가 19.4를 만족시켜야 했으며 1000cc에서 1600cc의 소형차는 15.8kg, 1600cc에서 2000cc의 중형차는 14.1kg, 2000cc 이상의 대형차는 11.8kg 이상의 연비를 만족시켜야만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배기량 1598cc에 복합 연비가 15.3으로 배기량 기준으로 보면 소형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비 기준 15.8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15.3이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이 커다란 SUV인 소렌토가 소형차 기준으로 적용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을 새롭게 개정하였습니다. 배기량과 연비로만 구분되던 기준에서 차체 크기도 함께 고려하여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차체 크기의 길이는 4.7m, 너비는 1.7m, 높이는 2.0m를 소형차로 구분했으며 이보다 큰 차량은 중형으로 구분됩니다. 소렌토는 이보다 큰 차체를 가지고 있어 배기량은 1598cc이지만 중형차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죠. 중형차는 연비 기준 14.3을 넘기면 되는데 소렌토는 15.3으로 이를 충족시켜 22년식부터는 세제 혜택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4륜구동 모델은 연비가 13.7이어서 세제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 보다 확실한 정보는 7월 1일 이후로 정해진다고 하니까 이 정보는 어느 정도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식 소렌토의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가솔린, 하이브리드, 디젤로 출시됩니다. 따로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없습니다. 가솔린은 G2.5 터보 GDI 엔진이 적용되고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과 결합돼서 281마력의 43.0 토크를 발휘하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1.6 터보에 44.2kW의 전기 모터가 결합되고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복합 출력 230마력의 35.7 토크를 발휘합니다. 디젤 모델은 2.2 디젤 엔진이 적용되고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과 결합돼서 202마력의 45.0 토크를 발휘합니다. 아무래도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데 소렌토는 건식이 아니라 습식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저속에서의 꿀렁거림이라든지 이런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가지고 있는 단점, 불편함들이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듀얼 클러치가 불안하거나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만 선택이 가능했던 최상위 트림인 그래비티 트림의 경우
22년식으로 오면서 디젤 모델에서도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비티 트림의 특징은 마치 메르세데스 벤츠의 나이트 패키지처럼 익스테리어를 더욱 스타일리시하고 포스 있게 만들어주는 패키지인데요. 성능적인 차이는 전혀 없지만 감성 마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큰 역할을 합니다. 총 6가지의 변화가 있는데요. 라디에이터 그릴 상단 몰딩 마감, 루프렉, 서라운드 몰딩, 1열 도어 사이드 가니쉬가 모두 블랙으로 처리가 되고요. 가솔린 모델 한정 20인치 블랙 알로이 휠이 적용됩니다. 가죽 시트의 경우에도 그래비티 전용 가죽이 적용되죠. 왼쪽이 시그니처 시트 디자인이고 오른쪽이 그래비티 시트 디자인입니다. 퀼팅 패턴의 적용 범위와 위치에 차이가 있으며 그래비티 시트의 옆구리를 지지해주는 날개 부분이 좀 더 넓은 면적을 가진 것이 차이점입니다. 시트의 구성은 기존 모델과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 5인승과 옵션을 통해 6인승, 7인승 시트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GV80에도 없었던 6인승 시트가 소렌토에는 있는 것이죠. GV80도 22년식부터는 6인승 시트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런 점으로 볼 때 소렌토의 상품성이 정말로 뛰어나다고 생각됩니다. 소렌토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아 소렌토의 22년식 모델의 정보를 전달 드렸는데요. 소렌토 구입을 고민하시거나 산타페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기존 소렌토도 워낙 상품성이 좋았지만 22년식으로 오면서 더욱 완벽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특히나 세제 혜택은 너무나도 반가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라면 무조건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으로도 소렌토를 비롯하여 다양한 자동차 소식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